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유일이 조선사가 지금 엄청난 변신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배만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방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스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가 알던 그 HD 현대중공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진짜 목표, 그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죠. HD 현대중공업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어요. 더 이상 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국방력의 심장부가 되겠다는 아주 야심찬 선언인 셈이죠.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보시죠. 먼저 회사의 체질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려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게 실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위험 요소는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이 새로운 거인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큰 그림부터 좀 볼게요. 지금 조선업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호황을 맞고 있어요. 이걸 질적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배를 많이 찍어내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 척에 수천억 원짜리 LNG선이나 최첨단 이지스함처럼 훨씬 더 비싸고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배들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뜻이죠. 이런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동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친환경 선박을 의무화하는 탈탄소 규제. 둘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방비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변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HD 현대중공업이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바로 합병이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HD 현대미포와 하나가 되면서 회사의 체질을 아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합병이 가져온 힘 아주 명확합니다. 예전에는 각자 따로 운영하면서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형선하고 중형선 생산 라인을 아주 유연하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독 운영의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대형선보다 중형선이 더 필요하네 하면 대형선 만들던 공간에서 바로 중형선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러면 생산 효율이 극대화되고 한쪽 시장이 안 좋아져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방위산업으로의 대전환. 이건 그냥 사업 하나 추가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회사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아주 강력하고 의도적인 전략적 선택입니다. 20조 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뛰어들려는 새로운 시장의 크기입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의 함정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이른바 MRO 시장의 연간 추정 규모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도 아주 치밀하게 짜여 있습니다. 1단계, 미 해군 함정을 수리할 수 있는 공식 자격 MSRA를 따냈고요. 2단계, 미국 최고의 방산 조선소인 HI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 이걸 바탕으로 MRO 물량을 물론이고 새로운 함정 건조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이 목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방산 부문에서만 수주 목표를 무려 30억 달러로 잡았어요. 바로 전년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에서 나온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멋진 전략들이 그냥 계획으로만 그치는 걸까요? 아니죠. 벌써부터 실제 숫자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무 예측치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2025년 4분기 예상 실적을 한번 놓으시죠. 매출은 한 30% 늘어나는데 정말 놀라운 건 영업이익입니다. 무려 150%나 급증할 걸로 예상돼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과거에 비싼 값에 수주했던 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서 나가고 합병 효과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돈 버는 능력 자체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익이 점프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2026년 합병 효과가 완전히 반영되는 첫 해의 매출 목표는 24조 4천억 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오히려 보수적인 목표일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는 이걸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는 없겠죠. 모든 거대한 변화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한번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크게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출 기업이라면 피할 수 없는 환율 문제. 둘째, 배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강철판, 즉 후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마지막으로 일감은 넘쳐나는데 이걸 만들어낼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 이 3가지 변수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앞으로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이 새로운 거인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만약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다면 이 회사를 평가하는 자 자체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야? 주가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이죠. 과연 그럴까요? 이 주장을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착시 확과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지금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높아 보이는 건 과거에 실적이 안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된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걸 미래, 그러니까 2026년에 벌어들일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가 수익 비율, 선행 PER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 14.5배 수준으로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죠. 결국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표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줍니다. HD 현대중공업을 그냥 예전의 조선사 카테고리에 넣고 보면 평균보다 약간 비싸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를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글로벌 방산기업들은 평균 20배에서 30배의 평가를 받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핵심은 이 회사를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달린 겁니다. 상업용 배를 만들던 기술력과 국가 방위산업의 결합. HD 현대중공업의 이 거대한 실험은 단순히 한 회사의 변신을 넘어서 어쩌면 앞으로 우리 중공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은 아닐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볼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